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FMC를 앞두고 이제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간 것 같죠.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조금씩 움츠러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외국인도 기관까지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1% 안팎으로 내리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 초반부터 좀 먹구름이 좀 잔뜩 낀 모습인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LG그룹의 애플과 협력 관련 이슈에 따라서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우주항공 관련주들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고 하죠. 이 추위에도 좀 여러분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하는 8개의 특징주 대진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덩치 큰 종목들끼리 먼저 승부를 벌여보겠습니다. 먼저 방산과 우주항공으로 올 한 해 어느 때보다 돋보였던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지난 9월 고점 찍고 꽤나 좀 쉬어가고 있는데 호재성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오늘 우주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떠들썩했기 때문인데요.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긴 하지만 기대감이 다시금 끌어오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상대는 가전의 황태자 바로 LG전자죠. 다가오는 12월 1일 조직 개편을 앞두고서 폼을 좀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시대를 착착 준비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면서 오늘장 눈에 띄는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1라운드 한국항공우주와 LG전자의 대결은 어떤 종목이 승리할지 잠시 뒤를 기대해 주시죠. 네, 2라운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 관련주 대 전기와 전선 관련주죠. 일진전기의 대결입니다. 먼저 한국테크놀로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비핵심 사업은 정리하는 대신 리튬 관련으로 신사업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진전기는 이 사우디 전력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이력과 현재 지사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네옴시티는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감까지 관심을 모으면서 삼거리 일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잠시 후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리바트부터 보시죠. 건설업계 전반적인 부진과 함께 암울한 시기를 보내왔던 가구업체들일 텐데 최근에는 이 사우디 빈살만 황소재 방한 영향이라고 봐야 할까요? 여기서 현대건설이 부각되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맡은 사업에서 함께 공사를 맡아온 현대 리바트도 같이 주목을 받습니다.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장도 쭉 치고 올라갔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승부를 펼칠 맞수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와서 요즘 들어 제 실력을 뽐내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의류주 FNF의 지주사 바로 FNF 홀딩스입니다. FNF에 비해서는 유독 떨어져 있던 주가 흐름이요. 요새 FNF의 호실적에 따라 힘맞추기에 들어가면서 최근 한 달 만에 주가를 2배 올려버렸습니다. 자, 현대 리바트와 FN홀딩스 최근 들어서 컨디션 끌어올리는 이 두 종목의 대결은 어떤 종목이 우세할지 3라운드도 기대해 주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리튬 관련주 포스코 엠텍 대 2차 전지 관련주죠. E&D의 대결입니다. 먼저 포스코 엠텍 최근 국제 리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포스코 엠텍 오늘 급등한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고요. 이에 맞붙는 E&D 촉매 사업으로 탄탄한 캐시카우를 가진 기업이죠. 새로운 성장 동력인 2차 전지 전구체 사업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이렇게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먼저 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먼저 잠깐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 종목들, 구체적인 종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역시나 시장의 큰 흐름을 짚는 게 기본이 될 테죠. 자, 이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이벤트, 지표들이 이번 주 꽤나 많습니다. 네. 자, 일단 우선 고용보고서 한 가지 있죠. 이 강력한 고용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또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테고 게다가 PC 물가지수 이런 물가지표 자체도 금리 인상의 영향, 연준의 결정에 크게 또 좌우할 만한 명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이지북이나 파월의 연설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체크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네. 이번에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과연 이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긴축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 고용 보고서가 아닌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 고용 보고서가 만약에 낮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이 예상 수치를 보게 되면 11월 달에 이 비농업 부분에서 신규 고용 수치가 이제 2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번 달보다 6만 명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업률은 저번 달 대비 비슷한 정도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이 고용 수치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 지금 현재 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경기가 이제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되니까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베이직빅보다는 역시나 이 파월 연설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네.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 이 파월의 입을 계속해서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집중을 주목하고 하고 있죠. 있죠. 네. 그렇죠. 단어 하나하나 나오는 것마다 다 분석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바로 파월이다 보니까 파월의 연설에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오늘 하락은 아무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 그 다음에 또 주말간에 계속적으로 이 중국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확인하고 가보자. 네, 이런 그렇죠. 거겠죠. 확인하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어느 정도 발동을 한 것 같고, 저는 지금 구간에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 뭐 경기 지표,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미 우리는 이 CPI 지수를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예. 지금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들의 실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단기적으로 나올 경기 지표들, 그리고 이제 파월 연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이제 4분기에 나올 기업들의 실적들, 그러면서 그 기업들의 실적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좀 어느 정도 버텨주는구나, 아니면 이제 침체구나, 이런 이제 인식들이 조금 발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 지표들은 그냥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만 조금 파악을 하고,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건 아무래도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올 한 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눌러왔던 가장 큰 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였죠. 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고용 보고서 그리고 파월의 발언일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많이 그렇죠. 그동안 해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 앞으로는 오히려 이 기업들의 실적에 더 그렇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김영길 전문가 의견을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지금 시장에서 좀 살펴봐야 할 주요 일정들, 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좀 뭐 방금 언급하신 대로 고용 보고서가 네. 상당히 중요하죠, 민감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전체 기업들이 이제 뭐 나스닥 관련해가 기술주 중심의 기업들도 감원을 지금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감원을 할 거고요. 많이 줄이더라고요. 예. 감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 그렇죠.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 그 얘기는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도 감원이 이제 늘어나고 실직자도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계속해서 뭐 GDP 발표도 있고 또 이제 중국의 PMI 발표도, 중국도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3분기 GDP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 연속해서 계속 이번 주가 이제 빅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 이번 지표. 주는 정말 예, 하루하루 예, 매일 예. 뭘 체크해야 돼 봐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극심한 눈치 장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또 투자하시는 분도 이런 시장에서 너무 섣불리 덤벼들면 안 된다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우리가 네, 지금 네. 요즘 시장은 또 당하면 어떻게 할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투자자분들이 신중하게 또 시장을 대응하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수출 입동향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6개월, 8개월째 지금 적자가 네.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3분기, 4분기, 또 이제 4분기하고 내년 실적도 이렇게 좀 밝은 상황은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 가장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투자자분들이.
산타랠리 아니겠습니까? 기대하고 있죠. 네. 산타랠리 모두가. 이제 산타랠리 그 크리스마스 이제 전후로 해서 연말까지 좀 그때 반짝이라도 상승해 주길 바라는 그런 네.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21년간 산타랠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해는 4번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예, 있었네요. 거의 대부분 산타랠리를 그때로 잠깐 반짝반짝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통계상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이 올해도 산타랠리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예. 통계상은. 근데 지금 상황은 예전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뭐 금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러우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네. 중국 지금 난리 아니죠. 그러니까 봉쇄 때문에 지금 중국 당국 지금 뭐 민심이 입안해 갖고 지금 폭동 뭐 시진핑 물러나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다가 네. 지금 또 기업들 실적도 올 4분기 내년 상반기도 이렇게 녹록치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산타랠리를 예전처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예전처럼. 약간 아픈 루돌프가 끌 수도 있겠군요. 네, 약간 좀 루돌프가 좀 피곤합니다, 지금. 예, 좀 지쳐가지고. 예. 저 산타께서 예. 차는 책질 때도 아이고. 약발이 좀 떨어지고. 예. 표현하자면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또 하방을 견뎌주는 이런 우리 이제 맷집이라든지 이런 저점에 이제 하방 압력에 대한 견디는 그런 네. 또 어느 정도 어떠한 이제 바탕은 조금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다지 예전과 같은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예. 그렇다고 또 크게 하락할 수도 없는 그 안에서 지금 이번 주 이벤트의 눈치를 보면서 신중하게 모든 분들이 아마 대응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월이 넘어오는데 네. 산타랠리는 아주 큰 점수는 줄 수 없다. 그걸 좀 주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기업들 실적 보시면서 이제 기업 개별 이슈 특징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순환매로 좀 접근하실 게 어떨까. 네. 제가 산타 얘기해서 좀 빵 터지셨나 본데 표현을 하자면 조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살펴봐야 할 게 정말 일단 많은 네, 시장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일단 이어질 것 같고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는 점도 받쳐줄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고요.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8강의 1라운드 종목 대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라운드의 대결은요. 아주 뭐 큰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와. 한국항공우주와 LG전자입니다. 자, 그럼 먼저 김영규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저는 LG전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규 전문가 선택은 LG전자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는 스타트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선택 한번 그런가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김영규 전문가님, LG전자. LG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애플카에 그렇죠. 대한 기대감이 살짝 떠오르고 있다곤 하지만 이거 저는- 너무 크긴 한데 구체적이지가 않은 그쵸, 것 카더라 같은데요. 저는 근데 아닌가요? 사실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애플에서 25년, 26년 정도 이제 애플카를 내놓는다라고 하면 이제 네. 내년부터 이 부품사를 조금 이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가 워낙에 이 좀 체인 자체가 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LG 이노티 등해서 그렇죠, 네.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워낙에 또 잘 꾸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LG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완전히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LG전자에 대해서는 오늘 주목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전장 사업 부분. 네. 이제 이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전장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요새 이 흑자 전환이 좀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완성차에 대한 생산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거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좀 회복이 되면서 완성차가 계속해서 좀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LG전자 이런 전장 사업 부분이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슬슬 요즘에 한 번씩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번 주 말부터 오늘까지 해서 네. 이제 대장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LG전자가 이제 또 찾아보니까는 메타버스 특허 관련해서는 전 세계 1위더라고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저도.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상승의 원동력은 예.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메타- 1위가 LG 그리고 2위가 네. 삼성이었나요? 그렇죠. 2위가 삼성이고 예. 1위가 LG인데 저는 이제 이 최근에 워낙에 좀 이 메타버스 쪽에 진심이었던 기업 두 가지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애플이랑 그 다음에 삼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LG가 이제 특허 건수가 1위다라고 하면서 저는 오늘 시장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이 수급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탄력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충분히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예. LG전자가 오늘의 상승이 나온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좀 어느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12월 달에 메타버스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네.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1월에 이제 세스가 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새롭게 또 XR 기기 신제품을 좀 이제 새롭게 출시를 할 예정에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12월에 그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작용이 될 것이다 말씀을 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이 미래 우주 경제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잘 나왔는데 저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당장으로서는 우주항공보다는 방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이제 네.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캐시카우는 거의 다 방산 쪽인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방산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또 엄청나게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FA50 이 부분은 이제 폴란드에 좀 수출을 잘 성공을 진행을 하면서 네. 4분기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다만 우주항공 쪽으로 본다면 오늘 AP위성이나 뭐 세트랙 아이 같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고 예. 한국항공우주는 그렇게 탄력이 큰 모습은 안 네, 나왔거든요. 지금 좀 하락 전환한 모습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주항공 쪽보다는 저는 방산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강세로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LG전자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LG전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가뿐만이 아니라 LG전자 메타버스라는 요 무기를 좀 가지고 있었군요. 네. 체크를 해보겠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한국항공우주 골라주셨는데 방산으로 좀 보신 걸까요? 아니면 우주항공 쪽으로 보신 걸까요? 저는 조금 포인트를 갖다가 이제 정부 정책주, 네. 정부에서 좀 정책. 육성하고 네. 밀어주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또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항공 우주가 약간 우주 분야가 아직은 좀 선진국 대회에서 앞서가지 못하거든요. 이제 쫓아가는 네. 쫓아가는 단계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떠한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 어차피 지금 우주라면 우리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나사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이제 인력 지원, 세제 지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고 오늘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세계 특허 1위 기술 1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애플카하고 또 협력하는 이런 또 그리고 이제 3분기 매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LG전자는 오늘 또 그동안 사실 좀 많이 빠졌던 부분, 많이 이제 그 실적이라든지 매출 비해서 이름에 걸맞지 않게 좀 약간 빠졌다가 저평가돼 있었던. 예, 그러다가 네. 이제 최근에 와서 좀 급등을 했는데 어떠한 저는 이제 큰 어떠한 이슈라든지 어떠한 그 상황에 맞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저점에서 매집이라든지 저 수급이 좀 들어서 반발 매수에 의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이 있을 수 있는 건 오히려 한국 항공 우주가 아닐까. 정부에서 이제 정책 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주 분야가 지금 약간 이제 그 파트가 좀 작긴 하나 네. 그 파이가 더 커질 수가 있고 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 언덕이 있어야지 비빌 때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이 게다가 있듯이. 최근에 네. 내려왔던 게 나빠서 내려온 게 아니라 많이 그렇죠. 올라가서 내려왔던 거예요. 네,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이제 앞으로 이거 좀 단기간으로 봐서는 요 정부 정책주 정부에서 이 발표한 이런 큰 육성 정책에 걸맞게 조금 더 상승을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예. LG전자야 뭐 설명 안 들어도 얼마나 규모가 큰 그렇죠. 전자업계 우리나라 또 삼성하고 전 세계 거의 탑 브랜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종목을 갖다 굳이 비교한다면 이제 너무 이제 LG전자가 이제 파이가 큰 종목이고요. 어떠한 이제 단기간 기간을 놓고 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그래도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이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둘 다 사실 호재성 이슈들 기다리고 있네요. 네. 자, 한국항공우주와 LG전자의 대결인데요. 시청자분들은 과연 어떤 종목으로 선택을 해 주셨을까요? 지금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한국항공우주입니다. LG전자보다 이렇게 승부가 쉽게 나네요. 저 생각보다 한국항공우주로 많이 좀 간 것 같습니다. 61% 가져갔고요. 한국항공우주가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LG전자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LG전자는 다음 매물대이자 마디가인 10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10만 원으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죠.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대 일진전기의 대결이죠. 자, 먼저 한국테크놀로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사업 신규 진출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진전기, 이 전기 전산업체죠. 스마트 그리드 사업 확대로 주목받고 있고 또 이 전선 호황으로 12년 만에 1조 클럽에 재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호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상당히 강한 두 종목인데요. 한국테크놀로지와 일진전기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방송 전에 저희한테 살짝 2라운드 안에서, 2라운드죠. 네, 2라운드 안에 오늘의 미인주가 있다, 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요? 저한테는 왜 안 알려주셨어요? 네, 오시기 전에 좀 이야기를 그렇군요. 나눴는데 저는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만한 섹터가 아닌가 일진전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를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도 일진전기로 좀 방향을 잡아야겠네요.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진전기가 뭔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일진전기를 이렇게 좋게 봐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만하다라고 네.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 전력 사업 그리고 전선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엮일 만한 모멘텀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최근에 좀 생각나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사우디 내홈 쪽. 그렇죠. 이제 예.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도 어떤 이 전력망 인프라를 좀 그렇죠. 다시 많이 또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망가졌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근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 해외 이 진출을 좀 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80여 개국에 진출을 해놓은 상태고 꾸준하게 또 이 수출량을 늘려나가고 있어서 올해 이제 1조 클럽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 원전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앞으로의 어떤 이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네. 앞으로 유망한 이러한 섹터에 엮일 만한 그런 이제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진전기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기 전선 쪽으로는 다들 주목해 볼 수 있겠네요. 주목해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미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이 섹터든 잘 엮일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을 잘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바닥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에는 기업의 실적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지금 이제 뭐 마이크론테크라든지 혹은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또 경기 침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또 4분기에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먹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올라오지 않았고 이제서야 좀 출발을 하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캐시카우 또한 잘 확보를 해놓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관리 종목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1월 달에 자본 잠식률이 80%가 넘어가던 그러한 기업이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좀 흑자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좀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좀 어느 정도로 좀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본 잠식률을 낮추기는 했으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미 주가가 좀 빵 뛰어 올랐잖아요. 네. 리튬 사업을 좀 새롭게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아직까지 이 리튬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하는 거지 당장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그냥 공언했을 뿐이지 네, 이걸로 공언. 뭔가를 벌러들이거나 이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하겠다라는 부분이지 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히 기대감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진전기를 선택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한국테크놀로지는 일단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금방 좀 내려오더라고요. 네.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접근하시라는 말씀은 그렇죠. 좀 피하고 싶고요. 네. 한국 테크놀로지 뭐 설명 잘해주셨지만 한마디로 지금 고간이 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간이 좀 상당히 좀 열악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금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지금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 리튬 관련한 사업들도 아직 이제 예정이다. 네. 앞으로 이제
풀어갈 거다. 그런 부분인데 이제 기대감에서 오는 상당히 상승한 면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네. 예, 재건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재건 관련해서 특히 저는 전력주를 먼저 좀 우선 언급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항상, 네. 그 러우 전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너무 더티한 전쟁을 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또 민간인 이제 학살 부분도 얘기 나오지만 전력들을 너무 그 공격하고 파괴하다 보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어둠에 떨고 있고 뭐 이 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뭐 모든 게 스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예, 인프라를 예. 다 파괴시켜놨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건 얘기가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내년 봄에 이제 종전 얘기를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서로 이제 러시아도 이제 전쟁 피로감, 우크라이나도 전쟁 피로감 때문에 이게 아주 뭐 지속적으로 더 뭐 1년, 2년 길어질 것 같지는 않고 조만간에 양 그 국이 뭔가 이제 더 이상은 해봤자 이제 서로가 많이 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건 전력 관련해서 또 일진전기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아까 전에 언급된 대로 이제 수출이라든지 해외 이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인프라 시스템을 잘 갖춰졌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성장 모멘트가 동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 없이 가볍게 일진전기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자, 2라운드의 선택은 두 분 다 굉장히 쉽게 해주신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많이 좀 쏠렸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네, 일진전기로 역시 많이 갔습니다. 37대 63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일진전기를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한국테크놀로지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저기 오늘 좀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요. 많이 빠졌네요. 예. 좀 더 이 기업이 좋아지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오늘 1255원이죠. 지금 1190원 구간이네요. 1190원 네. 구간이니까 1차적으로 다시 상승한다면 1500을 좀 돌파해야지 그 다음 구간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이 빠졌고 했으니까 재차 상승하는데 네. 좀 힘을 또 모아야 되니까 15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해 준다면 그때는 1,5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서로 다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두 종목의 대결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3라운드의 대결인데요. 이번 3라운드는 그동안 참 어려움이 컸던 두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를 급격하게 올려오르는 두 종목이거든요. 현대리바트, 가구죠. 근데 이런데 요즘에 네옴시티 관련된 기대감으로 갑작스럽게 급등세를 보여주는 날들이 꽤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그런 날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F&F 홀딩스 실적을 강력하게도 안고서 최근 들어서 주가를 정말 많이 올려놨습니다. 현대리바트와 F&F 홀딩스의 대결. 자, 지금부터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이번에도 큰 고민 안 했습니다. 네. F&F 홀딩스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F 홀딩스 윤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M 홀딩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F 홀딩스 윤겸 전문가님, 실적 좋고 해서 그동안 많이 내렸던 주가가 바짝 올라오고 있는데, 와, 이거 한 달 만에 2배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강하네요, 정말. 그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 이제 가구 전문 네.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뭐 또 가구 쪽에 뭐 또 목재 쪽에 큰 이슈는 없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으로 이제 뭐 대내 악재에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가스 처리 시설 네. 이제 대기업이 이제 움직이는 거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제 관련된 협력사로서 이제 부각이 돼갖고 오늘 이제 상당히 또 강세를 또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빈살만 역시 이제 빈살만 형님이 이 우리나라 어려운 시장에서는 한마디로 그냥 방문도 해주고 입김 한번 넣어주니까 빈살만의 빈자만 관련된 부분은 맞아요. 다 지금 올라가죠. 저 건설 부분 원전 방산 그린팜에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게 왜냐 이 어마어마한 이제 경상도에 막먹는 그 네. 도시 크기에 700조가 들어가니까 모든 인프라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한 번 더 와서 한 번 더 붐을 더 일으켜줬으면 그런 바람인데요. 네. 여하튼간에 또 이제 또 이런 우려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옴시티가 과연 그 착공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갈 것이냐, 가면서 맞아요. 삐걱거리진 않을까 그런 네. 걱정과 우려도 있고 양면성을 좀 놓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레고도 아니고 갑자기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번의 문제 없이 끝까지 차질 없이 가서 완성된다는 거는 사실 100% 장담할 수 없거든요. 예. 기대감,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하고 우리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 테마니까 지금 선반영 기대감에 움직이긴 하지만은 네. 이런 양면성을 두고 조심스럽게 조금 그리고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침체, 경기 둔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빠질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양면성을 보시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전문 업체고 아시겠지만 MLB 대단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뭐 뉴욕 그 양키즈 뭐 모자 쓰고 다니고 이게 마크 붙여 다니고 중국에서도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봉쇄되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 FNF 홀딩스가 그 매장 점포 수도 엄청 늘리고 네. 해외에서 이런 이제 그 단일 품목으로 1조가 넘었다는 건 지금 어마어마한 이건 진짜 상당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중국 봉쇄, 공급망 대란 교란 속에서도 이렇게 점포를 늘려가고 1조가 넘는 매출을 일으켰다.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랐고 탄력을 받고 더 점포 확장, 시장 확장, 매출 부분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현대 리바트도 이제 대기업 협력사로서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은 부분이 있겠으나 FNF가 훨씬 더 탄력과 상승과 모멘텀이 더 크다라는 부분에서 FNF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NF 홀딩스 이렇게 윤겸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근데 한편으로는 또 11월 중만 해도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전 두 종목은 약간 이제 슬슬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네. 이제 먼저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 보면 저는 약간 아쉬웠던 게 이제 쌀마니형 약발이 슬슬 떨어져 가나라는 느낌. 원래는 이제 보통 쌀마니형만 엮이면 네. 상한가를 많이 갔었잖아요. 연속적으로 쭉쭉 가야 되는데 그렇죠. 좋다 말았다가 자꾸 그러네요. 힘이 살짝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현대 리바트가 지금 이제 엮이는 걸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설공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워낙에 기존 업황, 이제 뭐 인테리어 쪽이나 혹은 이제 뭐 가구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원자재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설공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본공사 들어가기 전에 뭐 사무실이나 혹은 이제 뭐 기숙사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짓게 되는데 모든 이제 건설 현장에 당연히 모든 이러한 이 기숙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리바트가 수주권들이 실질적으로 좀 수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뭐 현대건설과 이제 사우디 가설공사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또 삼성물산하고 또 같이 카타르에서 가설공사를 했습니다. 때문에 뭐 이러한 이야기 조금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 현대 리바트의 실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받쳐주는 그러한 이 실적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이 빈살만 이제 사우디발 완전히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트레이딩 구간으로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약간의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제재가 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말간에 이 시위에 대한 이런 뉴스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맞습니다. 곳곳에서 맞아요. 이제 네. 대규모 시위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그 격렬한 시위가 나올 줄은 처음 봐요, 몰랐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네.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러한 시위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만큼 지금 이미 이 중국 국민들의 어떤 이 민심은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무래도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 중국 쪽이 좀 매출 비중이 많이 높은 상태거든요.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FNF 홀딩스가 그동안 좀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해제가 되게 되면서 이 매집된 물량들을 아직까지 다 털어내질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물량들을 좀 상승을 시키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어느 정도의 상승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 리바트는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히 사우디발 이슈로 인해서만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고 FNF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중국 현지 상황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두 종목 다 어느 정도는 이 주의해야 될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이제 FNF가 될 것 같아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FNF 홀딩스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FNF 홀딩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FNF 홀딩스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번에도 쉽게 나올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더 쉬웠네요. 네. FNF 홀딩스가 74%를 가져갔고요. 이렇게 4강 올려 보겠습니다.
네, 현대리바트관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현대리바트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면 일단 1차 목표로 저항대이면서 목표가로 1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리바트 만약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면 13,000원까지는 봐도 좋겠다는 말씀 윤겸 전문가님께서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2차 전지를 키워드로 엮이는 두 종목의 대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보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 종목들 또 나왔네요. 자, 먼저 포스코 엠텍, 리튬이라는 키워드. 요즘엔 뭐 리튬 붙으면 무조건 날아가죠. 역시나 주가 강력한 상승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E&D입니다. 2차 전지 전구치 사업 본격 가동 소식으로 기대감을 높여가는 모습인데요. 포스코 엠텍과 E&D의 지금부터 대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현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일단 두 종목 중에 포스코 엠텍이 이제 또 제가 아침에 좀 다루기는 했었는데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E&D에 손을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열 전문가께서는 E&D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도 이번엔 동일했습니다. E&D로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E&D 들어가 주셨고, 자, 김열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역시나 소재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포스코 엠텍이 또 이 리튬 호수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역시나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상승하고 있죠. 있다 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이러한 리튬 호수에 대한 부분들 가치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계속적으로 이 주목을 받고 있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까 봤을 때 오기 전에 봤을 때는 이제 한 20%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네. 지금 한 26%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상한가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네. 상승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워낙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엠텍은 지금 이제 리튬 호수라는 확실한 이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네. 다만 이제 여기서 E&D를 고른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궁금해요. 네. 이제 포스코 엠텍은 이미 좀 많이 상승이 나왔고요. 너무 올라갔다. 네, 너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E&D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구체 캐파를 현재 이제 5천 톤 수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25,000톤까지는 늘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촉매 기술을 활용한 이러한 이 전구체 기술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IRA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네요. 기업이에요.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 IR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수출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살짝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투자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은 이미 이제 이 보유자의 영역 좀 많이 쪽을 좀 올랐죠. 보고 네. 있고 E&D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할 만하다라는 부분에서 E&D에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E&D 골라주셨는데 좀 첨언을 간단하게 네, 해주시죠. 네. 체급으로 봐서 이제 포스코 엠텍이죠. 체급상. 워낙 크죠. 예, 예. 근데 이제 많이 달려왔고 네. 속도를 많이 내서 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 한 번 더 다시 넣고 다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E&D는 이제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지 이빨이 풀로 채우고 이제? 예, 시동 걸고 한번 또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기분은 한참 좋을 때죠. 예, 예. 예, 포스코 엠텍 뭐 리튬 관련해서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1년 사이에 이제 저 원자재들, 2차 전지 원자들이 3배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가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또 주가에 또 반영됐고, 근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썩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재무 구조도 튼튼하고, 네. 또 그동안 주가가 또 2차 전지 그 준주도들로서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E&D는 이제 유망주다. 네. 2차 전지 업계 유망주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미국 IRA, 또 유럽의 또 RMA, 또 유럽도 대항해서 이제 IRA에 그렇습니다. 대비한 또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공급망도 좀 확대되고 매출과 시장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이제 한번 이제 차트가 오늘 좀 올라오긴 했으나 제대로 갈 수 있는 좀 더 달려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다. 포스코 엠텍은 조금 쉬어가고 조정 구간에 와 있다. 비교하자면 둘 다 뭐 2차 전지 관련 멋진 종목들이죠. 근데 이제 굳이 여기서 선택을 한다면 E&D 쪽으로
점수를 선택을.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역시 이번에도 쉽게 E&D로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어떻습니까? 과연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 선택은요? 쉽지 않았던 모양인데 우와! 이야, 이 정도인가요? 저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네. 못했는데, 이야, 포스코엠텍과 E&D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동일했습니다. 50대 50으로 나왔고요. 자, 그런데 두 분 전문가께서 E&D 한쪽으로 마찬가지 동일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4강 진출 종목은 E&D가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엠텍 오늘 굉장히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 저력이 굉장히 뭐. 강하네요. 예. 네, 오늘 그런 가격 전략을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오늘 상한가 가능성과 충분히 있다고 보고 어허. 있습니다. 수급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예. 상한가를 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11,000원까지는 놓일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상한가를 가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차익 실현을 염두하는 그런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엠텍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까지 가준다면 11,000원까지 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우주항공 대 전기 전선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4강의 1라운드로 가보시죠. 먼저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으로 대표되는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 정부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일진전기, 전기 전선 쪽이죠. 우크라 재건, 네옴시티, 원전 다양하게 엮일 수가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안고서 또 올라오는 일진전기인데요. 자,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 바로 붙여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일진전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진전기를 쭉쭉 밀어주고 계시는데요. 김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도 이렇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진전기가 좀 더 오. 힘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도 네. 일진전기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일진전기가 이 정도의 오늘의 일진이네요. 네, 오늘 네. 대단합니다. 일진전기 김영일 전문가님. 제가 네. 그 일진 이야기를 할까 말까 네. 굉장히 망설이다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속으로 썩 이제 넣었는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좀 다른 비유를 하자면 이제 뱀이 좀 따레를 트고 있는데 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저는 아직 좀 따레를 틀고 있고 아직도? 고개를 들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브라 아저씨가 피리 불어서 이제 고개 드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브라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코브라가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 종목 다 저는 실적은 워낙에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방산주 쪽은 저는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고개를 좀 들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숨죽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방산주 쪽은 실질적으로 대장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산은 이제 여유롭게 보는 그런 종목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 일진전기는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시장에서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엮일 만한 섹터도 맞고 그 다음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 또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높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환율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힘이 좀 들어와 줬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좋을 만한 일진전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일진전기 확실히 좀 최근에 좀 주워 먹을 만한 그런 재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역시 이렇게 지금 무역 적자, 예. 어려운 이제 국내 경제하고 증시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을 증가하고 역대 최대 매출을 좀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이제 말까지 나온 것들이 우크라이나 앞으로 그렇죠. 네. 이제 재건 수주, 관련. 예, 네. 재건 관련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는 일진전기는 좀 더 이제 미래가 지금 어느 정도 창창하고 보이고 기대되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아까 전에 이제 LG전자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는 이제 그렇죠. 항공우주로 네. 좀 선택을 드리긴 했으나 네. 일진전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물론 이제 우주항공도 충분히 기대감은 있습니다. 정부 정책 쪽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다음에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6대 정책 미래 먹거리 산업 정책을 사실 네. 올해 이제 새 정부 출범해서 발표를 이미 했던 부분인데 네. 거기에 더 힘을 실어줘서 아예 로드맵까지 해서 우주항공을 좀 디테일하게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산 부분이 더 크고 비중이 작은 이제 우주항공 부분이 더 기대가 되고 시장도 커지고 앞으로 충분히 성장 동력이 있긴 하나 네. 이제 발표에 의한 구체적인 그 실현과
거기에 따르는 매출이 따라주려면 시간이 기다려야 되나? 조금 오늘의 이슈로서는 핫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진전기하고 비슷해. 일진전기는 이미 해외 시장 구축하고 매출도 오르고 수출도 많이 한 효자 종목으로서 네. 비교를 하자면 추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일진전기 쪽에 비중을 더 줄 수 있겠다 해서 일진전기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면 일진전기와 한국항공우주의 대결 두 분 다 일진전기 골라주셨지만 한국항공우주 팬층 보통 아니거든요. 맞아요. 자, 과연 승부가 어떻게 났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시청자분들의 과연- 선택 어땠을까요? 설마 이번에도 50대 50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과연 우와! 오늘 이렇게 박빙인가요? 와, 우와. 예상 못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52, 일진전기가 48.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근소하게 한국항공우주 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일치가 된 종목이 일진전기이기 때문에 결승 진출 종목은요, 일진전기가 되겠습니다. 네, K방산과 또 와. 정부 정책의 힘일까요? 예. 굉장하네요, 항공우주. 네, 그럼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나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가격 한국항공우주 네. 안내 드릴까요? 네. 한국항공우주 차트를 목표가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저는 모아가는 전략 주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현재 45,100원 구간인데 5만 원으로 가격대를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강의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4강의 2라운드 대결은요, 의류와 2차전지의 대결입니다. 일단 강력한 호실적을 또 안고서 바짝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FF 홀딩스 있고요. 자, 그리고 유망주다라는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서 포스코 엠텍을 무찌르고 올라온 E&D입니다. FN의 홀딩스와 E&D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E&D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E&D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2차전지로 가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도 E&D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역시 2차전지로 골라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FNF 홀딩스는 아까 말씀을 언뜻 좀 해주셨는데 이제 슬슬 조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금요일 날에 이제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뭐죠? 월드컵도 못 가는데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못 가고 네. 이제 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네. 할 게 없으니까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시위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FNF 또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중국 매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오늘 상승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정지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동안에 매집된 물량을 한번 터트리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는 슬슬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소재 쪽은 오늘 포스코 엠텍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네. 오늘 포스코 엠텍이 시장의 대장이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정말. 네,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이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E&D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이제서야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E&D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FNF 홀딩스는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왔고 E&D는 이제 점점 더 갈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FNF 홀딩스 같은 경우 그동안 상당히 이제 말씀드린 매출, 네. 실적, 점포, 중국 내 시장 확대 또 이제 중국의 어떠한 이제 그 고정 팬들, 팬층을 의료에 그 좋아하는 팬들을 확장하는 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같이 오면서 같이 궤를 같이 했던 게 뭐냐면은 중국 인민들의 이제 민심이 그동안 중국 정책, 공산당이 이제 추진한 정책이 잘 따라줬어요. 예. 따라줬는데 이제 김일 정부님 제가 말씀 월드컵 뭐 관련을 언급하셨는데 이제 불만이 쌓이다 이제 한마디로 터진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 보기 예. 힘든 일이 터진 거죠. 지금. 왜냐하면 유튜브 보시면은 이제 마스크 안 썼다고 그 이제 공안 당국이라든지 경찰들이 지나가는 여성을 갖다 무릎을 꿇혀가지고 아이고. 강압적으로 또 남성도 무릎 꿇힌다든지 마스크를 안 썼다는 네.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체제가 뭐가 문제냐 유연성이 없는 겁니다. 네네. 하나의 정책을 해놓으면 끝까지 밀어붙이고 민민의 민심에는 아랑곳지 않는 네. 강압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불만이 폭주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안 날이란 보장이 없다. 네네네. 지금 민심이 아주 이제 폭발 직전입니다. 들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여기서 유연성을 좀 보여줘서 풀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악화일러로 치닫는 지금 분기점에 와 있거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FNF가 잘 왔습니다. 근데 이게 걷잡을 없이 확대되고 시위가 되고 인민들이 길거리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당연히 악영향 매출 이런 부분이 불안하고 예. 지금까지 잘 왔으나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부분, 먹구름이 낄 수가 있다. 이런 네. 부분에서는 약간 불안하고요. E&D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IRA, 유럽의 RMA 여러 가지 부분하고 2차 전지 공급망분의 재정비 여러 가지 세팅을 잘 해왔고 이제는 도약할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E&D 쪽이 네. 전망이 좀 낮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FNF 홀딩스와 E&D의 대결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과연? 설마 이번에도 50대 50 이 수준으로 나온 걸까요? 네. 자, 지금도 아니군요. E&D 저희가 왜 안 돌라고 했죠? E&D로 많이 쏠렸고요. E&D 이렇게 이견의 여지 없이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FNF 홀딩스 관에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야 될까요? 일단 완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네. 하셔야 된다는 점 안내드리면서 29,500원 이전 매물대 고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 홀딩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말씀 주시면서 29,5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먼저 바짝 떠오르고 있는 전선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일진전기가 결승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의 유망주 E&D도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이상의 월드컵의 추세에 조금 반대되나요?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우승하게 될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참 이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고민이었는데요. 예. 저는 오늘 E&D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의 선택은 E&D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밀어주실까요? 공언해 주셨던 종목이 있는데요. 네. 시장의 일장이 될 수 있다. 일진전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상의 월드컵은 학교 폭력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롭게. 예, 네. E&D 일단 윤겸 전문가의 선택의 이견 그 이유부터 들어보죠. 유망주 종목이라는 네. 거죠. IRA, RMA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미국과 유럽의 법안에 이제 걸맞게 2차 전지로서 역시 그래도 지금 대세는 2차 전지다. 2차 전지의 힘을 좀 더 실어주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공급망하고 이런 재정비하고 또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바닥을 갖췄기 때문에 유망주로서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진전기도 뭐 충분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수출 또 외화벌이도 하고 있고 네. 역대 매출을 또 전망할 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준주도주로서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저는 시청 여러분들도 조금 E&D 쪽으로 조금 비중을 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넣어가지고 막상 막하에 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나 네. E&D로 한번 점수를 주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일진전기 골라주셨는데 또 반격을 해주시죠. 간단하게만 해주시죠. 네, 일단 뭐 E&D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에 성장성은 뛰어나고 지금 이제 IRA 그다음에 내년에 발효될 RMA까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 이 밸류 체인을 다시 한번 또 재편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모아가는 매매 전략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이제서야 바닥에서 올라왔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네. 때문에 뭐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또 좋은 그런 탄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일진전기 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E&D와 일진전기의 대결. 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는지에 따라서 미인주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그 결과 확인을 하러 가보시죠. 궁금한데요. 어떤 종 E&D로 갔습니다. 67% 시청자분들께서는 E&D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는 2차 전지 E&D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진전기를 누르고 E&D가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먼저 준우승한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진전기관에서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네.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5,950원, 다음 매물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 현재 5,560원 구간인데 5,95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E&D관에서는 윤겸 전문가님. 네. 역시 대세는 2차 전기구나. 다시 한번 또 그러네요. 확인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E&D 다음 목표가로 35,000원 일단 매물대가 또 몰려있는 35,000원을 통과하면은 그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D 두 전문가님 모두 다 긍정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오늘 윤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은 3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은 E&D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